제가 점을 쳤는데 30살 전에 결혼하면 안 좋대요. 점을 쳐요? 무슨 점인데요? 사주를 봤어요. 사주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미래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주를 많이 봐요? 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사주가 서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30살 전에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하지만 왠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가봤다. 그동안 나는 점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치러 다니는 사람을 좀 경멸하기까지 했다. 점쟁이의 말이 운명의 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듣고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좀 답답한 일도 있었고 점에 대해 약간은 호기심도 있었기 때문에 점집에 같이 가보자고 이끄는 친구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점집을 여러 군데 알고 있어서 인생 철학관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집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몇 명의 점쟁이가 모두 요즘 내가 답답해하고 있던 고민거리를 비슷하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점을 믿지 않는 나였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이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운명은 무엇일까? 내 앞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일까?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는 더욱더 사주니 관상이니 하면서 운명을 알아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사주나 관상은 다 통계로 얻은 결과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얻은 자료가 쌓여 생년월일시나 얼굴 모습으로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앞날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다 들어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의 전개와 결과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쟁이가 비슷하게 알아맞힌 것에만 초점을 두고 신기해하고 감탄하며 다시 점쟁이를 찾게 된다. 그러다가 점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미신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다.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승패 여부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약자가 되거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점치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점을 쳐본 경험은 재미있고 신기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비슷하구나.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구나. 새삼스레 깨달으며 왠지 위안이 되었다. 운명은 가슴 두근거리며 내일을 맞게 하는 인생의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비밀이다.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내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이 사람은 아주 조건도 좋은데다가 너하고 궁합도 좋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미나야,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에 들어온 선 한번 봐. 상대가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는 일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만남을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게 무슨 꿈꾸는 것 같은 소리니?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아, 싫다니까요. 저는 제 운명의 짝을 기다릴래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니? 운명의 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면 만났을 때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언니는 회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요. 전 이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운명이 어디 있니?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해도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았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세상 살아가는데 실수가 없는 법이다 너.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그렇게 운명이니 느낌이니 하면서 결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엄마,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해야죠.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현실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결혼을 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답답하다. 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잖아. 벌써 궁합도 봤단 말이야. 너희 두 사람 궁합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산대. 아주 똑똑한 아이도 낳게 된대.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서울의 한 구청 입구에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구청에 온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거꾸로 도는 시계입니다. 또한 6시의 위치가 12시 위치로 제일 위에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숫자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 구청에서는 미래는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거꾸로 가는 시계를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에 처음 닿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한 일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드러내놓고 무시하다시피 했다. 그런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달걀을 하나 꺼내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세워보라고 했다. 모두들 달걀을 세우려고 애써보았지만 둥근 달걀이 세워질 리가 없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 한쪽 끝을 톡톡 쳐서 깨뜨리더니 책상 위에 세웠다.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가 막힌 나머지 크게 웃었다. 콜럼버스는 조용히 남이 해놓은 일은 무엇이든지 쉬워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내가 세우기 전에 이렇게라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나의 시각으로는 한쪽밖에 볼 수가 없다. 사물이나 현상을 앞, 뒤, 좌우, 위아래에서 바라보아야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전하면 둥글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옆에서 보았을 때는 선으로 보이고 멀리서 보았을 때는 점일 뿐이다. 실체는 변하지 않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새로운 형태를 만나볼 수 있다. 대상을 보는 시각은 세상에 대한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림에서 창을 든 사람이 겨누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인들에게는 사냥을 겨누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원시인들에게는 코끼리로 보일 것이라고 한다. 평면을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된 현대인들과는 달리 원시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코끼리를 겨누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과 발명도 하찮다고 무시할 법한 일들에서 출발했다. 작은 일도 지금 이대로가 좋은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판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꼭 이래야 하나,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사물이나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각도 각자가 가진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세상에 대한 지식, 문제의식을 가질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과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너 혹시 어떤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하던 분이 호텔 웨이터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들은 것 같아. 근데 대기업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일을 왜 하는 거래? 그분이 강연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웨이터를 무시하지 말래. 처음엔 잘 모르고 웨이터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웨이터라는 직업은 단순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더래. 정말 잘하면 연봉도 많고. 미국의 어떤 웨이터는 비서를 3명이나 두고 전 세계의 고객 8,000명을 관리한대. 그 웨이터가 호텔을 옮기니까 손님들도 90% 정도 따라서 옮겼대. 그래서 호텔에서 그 웨이터에 대한 대우도 아주 다르다고 하더라. 난 웨이터는 음식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나 하고 돈도 못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든가 무엇은 어떻다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막걸리만 해도 그래. 원래 막걸리는 시골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값싼 술이라고 알려졌잖아. 그런데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포도 같은 과일 향이 나는 부드러운 칵테일 막걸리가 나오니까 요새는 젊은 여자들까지 막걸리를 많이 찾는데. 그러고 보니 요새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있지? 우리 회사만 해도 전에는 출근할 때 꼭 정장을 입어야 됐는데 요새는 오히려 정장을 입지 말고 자유로운 복장을 하라고 해.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생각도 자유로워진다고.